북한 점령 50여일. (38선) 돌파와 숨겨진 비화. 9월 28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했다. 그러자 곧바로 38선을 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이승만은 북진을 명령했다. 자, 북진 통일이다. 그리하여 10월 1일 국군은 동부전선의 38선을 돌파하게 된다. 이때 오랑캐는 북한군일 텐데 같은 동포한테 오랑캐? 유엔군은 그냥 묵인했다. 쟤들 뭐야? 하지만 이날 중국은 경고하고 있었다. 만일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우리는 의용군 형태로 참전할 것이다. 한국군만 38선을 넘으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경고는 무시됐다. 10월 1일 메가더 역시 38선 돌파를 명령했던 것이다. 우리도 가자! 그러자 김일성은 똥줄이 탔다. 스탈린 동지 날래 도와주시라요. 우리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확답이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북한을 전쟁에서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도 즉시 위협을 받게 되는 거다. 북한을 살려야만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게 된다는 순망치한의 논리였다. 때문에 중국의 2인자 저우언라인은 2번이나 모스크바를 방문했었다. 북한을 도와줍시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때마다 거절했다. 굳이 무리해서 김일성 정권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김일성한테 만주에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스탈린은 동유럽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북한은 애초에 장기판으로 치면 졸에 해당됐다. 북한은 거의 애걸복걸하고 있었지만 이러다가 우리 모두 산속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탈린은 여전히 냉정했다. 그는 참모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김일성이 실패해도 군을 움직여서는 안 돼. 흐르쇼프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스탈린은 미국과 맞붙는 게 두려웠다.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북한을 구원한 건 전적으로 중국이었다. 깡패들로 북한을 관리하다. 10월 19일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했다. 이날 북한 주민들은 국군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것은 살기 위한 환영이었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이후 이승만은 3만여 명의 우익청년단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그들은 이승만의 수족인 대한청년단과 이북 출신의 서북청년단이 대다수였다. 북한으로 올라간 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우익단체에 가입토록 하였고 이들 중에서 치안대를 선발하여 자체 질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남한에서 주먹질하던 깡패들이 북한에 올라가서는 마을의 관리자가 되고 치안대의 우두머리가 된 격이었지.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30일 이승만은 평양을 방문했다. 당시 평양역 광장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었고 이승만은 시민들을 향해 연설했다. 동포 여러분, 모두 함께 공산당을 상대로 죽기로 싸워서 물리칩시다. 과거에 모르고 공산당의 꿰매 빠졌던 자들은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은 모두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연설이 끝나자 이승만은 감격한 나머지 군중 속으로 걸어들어가 시민들과 악수하고 포옹까지 했었다. 전시의 테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용서해주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청 단원들은 몇 해 전 자신들을 쫓아낸 자들을 찾아 무자비한 학살과 보복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너 잘 걸렸다. 이번에 제대로 복수해주마. 여기저기서 우익 청년 단원들과 치안대의 잔악행위와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민정조사라는 명분으로 약탈과 재산 반출도 횡행하고 있었다. 공식적인 희생자들만 수만으로 엄청났다. 조병옥은 이렇게 발표했다. 5만 6천 명의 사악하고 극렬한 공산 협력자들과 반역자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처형됐다. 북한이 주장한 사망자 수는 총 17만 명이다. 해이해진 군인들. 평양을 점령한 이후 국군은 심각하게 군기가 해이해지고 있었다. 이제 전쟁 다 끝났는데 뭘. 그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개인 가옥을 불법 점령하고 귀중품을 무단으로 강탈해가기도 했으며 마을의 조합창고나 공공창고로부터 값비싼 물건을 무단으로 실어가기도 했었다. 때문에 처음 이들에게 기대를 했던 북한 주민들은 점차 실망하고 있었다. 군인들을 따라다니며 장사를 하던 장사꾼들의 횡포도 심각했다. 사실 군인들은 계속 전투를 벌이며 전진하니까 민간인들과는 별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니 민심을 해치고 있는 진짜 주범은 장사꾼들이었다. 이들은 트럭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쌀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털다시피 드러내왔다. 그리고 제멋대로 헐값으로 값을 쳐서 남한의 화폐를 지불했는데 당시 북한에서는 남한의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고 곧 중공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돈은 곧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 군인들 사이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낙동강 전선에서 웅크리고 있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보급로가 길어지자 여기저기서 통행세를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전선으로 가던 보급 차량은 중간중간마다 헌병들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했다. 심지어 적의 공격을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파견된 부대들도 헌병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뇌물을 바쳐야만 했다.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할 때까지만 해도 대대의 차량이라곤 대대장이 타고 다니던 지프차 한 대가 전부였지만 평양에 이르러서는 중대마다 노획한 차량이 3대에서 5대나 되었고 이들 차량마다 간호원의 이름이 붙은 수많은 현지 여성들이 타고 있었다. 가짜 간호원들이 하는 일이란 뻔했다. 이들이 바로 한국전쟁의 위안부들이다.